안녕하세요. 유튜브 전우희 기록입니다. 여러분도 한 번쯤은 들어보셨죠? 육군 구사단 바로 백마부대. 6.25 전쟁 백마고지 전투의 영웅들이죠. 철원에 위치했던 그 유명한 백마고지가 왜 백마고지인지 아시나요? 전투를 치르면서 엄청난 포탄 때문에 고지가 완전히 민둥산이 되었는데 한국군이 이 모습을 보았을 때 마치 백마가 누워있는 모습을 닮았다고 해서 백마고지가 된 거예요.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이 백마고지 전투 승리 후에 구사단에게 상승백마라는 영광스러운 칭호를 내려주시면서 백마부대가 탄생한 거죠. 오늘은 이 전설적인 부대에서 복무하는 것이 왜 그렇게 힘든지 그 이유 7가지를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현재 복무 중인 분들, 입대 예정인 분들 모두 주목해 주세요. 영상 재밌게 보시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7위. 교통 접근성의 한계. 백마부대 장병들의 현실적인 고충 중 하나가 바로 교통 문제예요. 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주말 외박이나 외출을 나가고 싶은데 선택지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대부분의 백마부대 장병들이 경의중앙선 금촌역을 이용해야 해요. 왜냐하면 백마부대의 예하부대 대부분이 파주 일대에 위치해 있거든요. 금촌역에서 부대까지는 그래도 접근이 용이한 편이지만 문제는 여기서부터예요. 외출 나가서 놀 곳이라고 하면 금촌이나 일산 지역이 거의 전부예요. 금촌은 솔직히 말해서 그렇게 번화한 곳은 아니죠. 일산은 그나마 낫지만 라페스타나 웨스턴돔 정도가 주요 외출 장소예요. 아, 그럼 서울 가면 되잖아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여기서 함정이 있어요. 경의중앙선으로 서울까지 가는 시간이 생각보다 오래 걸린다는 거예요. 금촌에서 홍대까지 가려면 최소 1시간은 잡아야 해요. 외출 시간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왕복 2시간은 정말 큰 부담이죠. 게다가 부대 위치상 대중교통 연결이 완벽하지 않아서 때로는 버스를 여러 번 갈아타야 하는 경우도 있어요. 특히 늦은 시간 복귀할 때는 막차 시간도 신경 써야 하고 정말 스트레스예요. 다른 수도권 부대들과 비교해보면 확실히 교통 접근성에서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의정부나 수원 쪽 부대들은 그래도 선택의 여지가 더 많거든요. 6위. 지역별 부대 분산으로 인한 불편함. 백마부대의 구조적인 문제 중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사단본부는 경기도 고양시에 위치하고 있는데 예하부대들은 파주 일대에 쫙 분산되어 있어요. 이게 왜 문제냐고요? 일단 부대 간 이동할 때마다 거리가 상당해요. 사단본부에서 교육이나 행사가 있으면 파주 쪽 부대에서 오는 장병들은 꽤 먼 거리를 이동해야 해요. 시간도 시간이지만 교통비도 만만치 않죠. 그리고 이게 더 중요한 건데 통합된 생활권이 형성되기 어려워요. 같은 구사단 소속이지만 각 부대별로 이용하는 상권이나 편의시설이 다 달라요. 28여단은 이 지역, 29여단은 저 지역, 이런 식으로 나뉘어져 있다 보니까 같은 부대 소속이라는 유대감을 형성하기가 어려워요. 특히 신병교육대는 고양시 일산 동구에 있는데 신병들이 자대 배치받아서 파주로 가면 완전히 다른 환경이 되는 거예요. 내가 알던 백마부대 주변이 이게 아닌데? 하는 당황스러운 상황이 생기죠. 또한 부대별로 주변 환경이 달라서 생활 패턴도 다르게 형성돼요. 어떤 부대는 주변에 편의점이나 치킨집이 많고 어떤 부대는 그런 게 별로 없고 이런 차이 때문에 같은 사단 내에서도 부대별로 선호도가 갈리기도 해요. 행정적인 업무를 처리할 때도 불편함이 있어요. 사단본부나 다른 직할 부대와 업무 협조할 때 거리상 제약이 있다 보니까 효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5위. 각 여단별 고유한 훈련 강도. 백마부대 예하 여단들의 특성을 하나씩 살펴보면 정말 각양각색이에요. 그리고 각 부대의 특성에 맞는 강도 높은 훈련이 기다리고 있다는 게 포인트예요. 먼저 28여단, 일명 도깨비 부대부터 볼게요. 6.25 전쟁 중 백성능선 전투에서 대단한 전과를 올리면서 도깨비처럼 신출귀몰하게 적을 섬멸하고 격퇴했다고 해서 도깨비 부대라는 애칭을 갖게 되었어요. 현재는 예비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 예비 임무라는 게 훈련이 정말 많다는 거예요. 예비 부대라고 해서 쉬울 거라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이에요.
오히려 유사시 즉각적인 투입을 위해서 평상시 훈련 강도가 엄청나요. 각종 기동훈련, 화력훈련, 야간훈련이 끊이지 않아요. 홍도깨비, 청도깨비, 흑도깨비 대대별로 특화된 훈련 프로그램이 있어서 장병들이 쉴 틈이 별로 없어요. 다음은 29여단 황금박쥐 부대예요. 월남전 당시 베트남 타이닝 지역에서 탁월한 작전 능력을 발휘해서 황금박쥐 부대라는 명칭을 얻었어요. 현재는 강한 경계 임무를 맡고 있는데 이게 정말 힘들어요. 경계 임무라는 게 24시간 긴장의 연속이에요. 특히 최전방에서의 경계 근무는 정신적, 육체적으로 엄청난 스트레스를 주죠. 붉은 박쥐, 푸른 박쥐, 검은 박쥐 대대들이 교대로 경계 임무를 수행하지만 그만큼 훈련도 실전과 같은 수준으로 진행돼요. 마지막으로 30여단 독수리 부대는 베트남전에서 동부전선 일대에서 뛰어난 정과를 올렸어요. 박정희 대통령이 직접 독수리 부대라고 명명했다는 전설이 있을 정도예요. 현재도 강한 경계 임무를 맡고 있고 과거 핵심 여단의 전통을 이어가고 있어요. 불사조, 검독수리, 청독수리 대대들 모두 각자의 특화된 임무가 있어서 여기서도 훈련 강도는 상상을 초월해요. 특히 독수리 부대는 전통과 명예에 대한 자부심이 강해서 훈련에 대한 기준도 높고 요구사항도 까다로워요. 4위. 역사적 부대의 전통 계승 압박. 이 부분이 정말 심리적으로 큰 부담이 되는 부분이에요. 백마부대는 그냥 평범한 부대가 아니거든요. 6.25 전쟁과 베트남전 두 번의 대규모 전쟁에서 모두 혁혁한 정과를 올린 정말 전설적인 부대예요. 먼저 6.25 전쟁 시절을 볼게요. 1950년 10월 25일 창설된 구사단은 창설 직후부터 백석산 전투와 백마고지 전투에서 엄청난 활약을 보여줬어요. 특히 백마고지 전투는 정말 치열했어요. 중국군이 계속해서 공격해왔는데 구사단이 끝까지 버텨냈거든요.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상승백마라는 칭호를 직접 내려주신 거예요. 그리고 베트남전 백마부대는 1966년 맹호부대와 함께 베트남에 파병되었는데 여기서도 대단한 정과를 올렸어요. 특히 각 여단별로 담당 지역에서 보여준 작전 능력은 정말 뛰어났어요. 이때의 활약상이 지금도 부대 곳곳에서 전해지고 있죠. 사단 사령부에 있는 승리의 백마상을 아시나요? 이 동상은 1966년 베트남 파병을 앞두고 제작된 건데 구사단이 그동안 받은 각종 트로피와 훈장들을 녹여서 만든 거예요. 정말 상징적이죠. 베트남에서 돌아온 후 현재 사단 사령부에 놓여 있는데 이 동상을 볼 때마다 장병들은 엄청난 부담감을 느껴요. 내가 과연 이런 전통을 이어갈 수 있을까? 선배들이 세운 명예에 누가 되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계속 들어요. 특히 신병들은 처음에 이런 역사를 배우면서 압도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백마부대는 전국적으로 유명한 부대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의 기대치도 높아요. 백마부대 출신이야? 우와. 이런 반응들이 오히려 부담으로 작용하기도 해요. 전역 후에도 백마부대 출신인데 이 정도밖에 안 되냐? 는 식의 시선을 받기도 하고요. 부대 내에서도 선후배 간에 이런 전통에 대한 자부심이 강해서 후배들에게 더 높은 기준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 백마부대 후배가 이 정도로 하면 안 되지 하는 식으로 말이에요. 3위. 수도권 방어의 막중한 책임. 백마부대가 담당하고 있는 임무의 중요성을 생각해보면 정말 어마어마해요. 서울과 인근 수도권을 직접 방어하는 핵심 임무를 맡고 있거든요. 이게 단순히 한 지역을 지키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의 심장부를 지키는 거예요. 수도권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죠? 대한민국 인구의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살고 있고 경제, 정치, 문화의 모든 중심지가 여기 집중되어 있어요. 청와대, 국회, 각종 정부기관, 대기업 본사들이 모두 수도권에 위치해 있죠. 만약 유사시 상황이 발생한다면 백마부대가 1차 방어선 역할을 해야 해요. 이게 얼마나 큰 책임감인지 정말 상상을 초월해요. 나라의 존망이 걸린 임무를 맡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백마부대 장병들은 평상시에도 이런 책임감 때문에 엄청난 정신적 부담을 져요. 내가 제대로 못하면 나라가 위험해질 수 있다는 생각이 항상 머릿속에 있어요. 이런 부담감은 다른 부대에서는 느끼기 어려운 독특한 스트레스예요.
실제로 작전 지역을 보면 정말 중요한 위치에 있어요. 임진강과 한강을 방어선으로 하고 있는데 이 두 강이 바로 서울로 향하는 관문이거든요. 역사적으로도 임진강은 외침을 막는 중요한 방어선이었어요. 그리고 백마부대의 작전 지역은 다른 곳과는 특성이 좀 달라요. 일반적인 군사분계선이 아니라 강을 경계로 하고 있어서 방어 전략도 다르고 준비해야 할 것들도 달라요. 이런 특수성 때문에 더 세밀하고 전문적인 준비가 필요해요. 또한 수도권 방어라는 특성상 민간인들과의 접촉도 많아요. 오두산 통일전망대 같은 관광지도 작전 지역 내에 있고 민통선 지역 주민들과도 자주 마주쳐야 해요. 이런 상황에서 항상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부담감도 있어요. 언론의 관심도 높아요. 수도권 방어 부대다 보니까 각종 언론에서 자주 취재를 오고 정치인들의 방문도 많아요. 이런 외부의 관심이 때로는 부담으로 작용하기도 해요. 2위. 전통과 명예의 부담감. 백마부대의 전통과 명예는 정말 대단해요. 하지만 이런 영광스러운 역사가 현재 복무 중인 장병들에게는 때로는 무거운 짐이 되기도 해요. 일단 상승백마라는 칭호부터 생각해보세요. 이게 그냥 붙여진 이름이 아니에요. 6.25 전쟁 중 백마고지 전투에서 정말 치열한 싸움을 벌였거든요. 중국군의 계속된 공격 속에서도 끝까지 고지를 지켜냈어요.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직접 상승백마라는 칭호를 내려주신 거예요. 이 칭호 하나에 얼마나 많은 의미가 담겨 있는지 아시나요? 단순히 이겼다는 게 아니라 절대절명의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싸웠다는 의미예요. 그리고 지금 백마부대에 복무하는 모든 장병들이 이런 전통을 이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베트남전에서의 활약상도 마찬가지예요. 각 여단별로 담당 지역에서 보여준 작전 능력은 정말 뛰어났어요. 28여단은 도깨비처럼 신출귀몰한 작전으로, 29여단은 황금박쥐처럼 정확한 타격으로, 30여단은 독수리처럼 예리한 관찰력으로 각각 뛰어난 정과를 올렸어요. 이런 역사들이 부대 곳곳에 새겨져 있어요. 부대 안을 걸어다니다 보면 상승백마라는 문구를 정말 자주 볼 수 있어요. 매번 볼 때마다 내가 과연 이런 명예에 걸맞은 군인인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신병 때는 정말 압도돼요. 처음 부대에 와서 이런 역사들을 배우면 정말 대단한 부대에 왔다는 자부심과 동시에 내가 여기에 어울릴까? 하는 불안감이 동시에 들어요. 그리고 이런 전통은 선후배 관계에도 영향을 미쳐요. 선배들이 후배들에게 더 높은 기준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 백마부대니까 다른 부대보다 더 잘해야 해라는 식으로 말이에요. 물론 좋은 의미에서 하는 말이지만 받는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울 때가 있어요. 외부에서의 시선도 마찬가지예요. 백마부대 출신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우와, 대단한 부대 나왔네 라고 반응해요. 이런 반응들이 자부심을 주기도 하지만 동시에 백마부대 출신인데 이 정도밖에 안 되냐? 는 식의 기대치가 높아지는 부담감도 있어요. 부대 내 각종 행사나 교육에서도 이런 전통과 역사에 대한 강조가 많아요. 정기적으로 부대 역사 교육을 받고 각종 기념일마다 전통 계승 다짐을 하고, 이런 것들이 자부심을 키워주기도 하지만 때로는 부담으로 작용하기도 해요. 1위. 최전방 경계 임무의 강도. 드디어 1위입니다. 백마부대가 힘든 가장 큰 이유, 바로 최전방 경계 임무의 강도예요. 백마부대의 위치를 정확히 알아보세요. 임진강과 한강을 경계로 북한과 직접 마주하고 있어요. 일반적인 군사분계선과는 다르게 강을 사이에 두고 있다는 게 특징이에요. 그런데 이게 더 위험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강이라는 자연 장벽이 있지만 동시에 도하 공격의 가능성도 있거든요. 오두산 통일전망대에 가보신 적 있으신가요? 거기서 북한을 보면 정말 가까워요. 망원경으로 보면 북한 주민들이 농사짓는 모습까지 볼 수 있을 정도예요. 이게 얼마나 가까운 거리인지 실감이 나시죠? 더 놀라운 건 겨울철이에요. 임진강이 얼면 도보로 왕래가 가능할 정도래요. 물론 지금은 여러 가지 차단 시설들이 있지만 자연적으로는 그렇게 가까운 거리라는 거예요. 이런 환경에서 24시간 경계 근무를 선다는 게 얼마나 긴장되는 일인지 최전방 경계 근무의 특징을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 정신적 긴장감이 정말 엄청나요. 언제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 모르는 상태에서 항상 얼러트 상태를 유지해야 해요. 이런 긴장감을 몇 시간씩 유지한다는 게 정말 힘들어요. 특히 야간 근무가 가장 어려워요. 어둠 속에서 모든 감각을 예민하게 세워놓고 경계해야 하는데 시야가 제한적이다 보니까 더 신경이 곤두서게 돼요. 작은 소리에도 긴장하게 되고 바람에 나뭇잎이 흔들리는 것만으로도 심장이 빨리 뛰어요. 날씨의 영향도 엄청나요. 여름에는 무더위 속에서, 겨울에는 혹독한 추위 속에서 경계 근무를 서야 해요. 특히 겨울철 임진강 부근은 정말 춥거든요. 강바람까지 불면 체감 온도는 더욱 떨어져요. 이런 환경에서 몇 시간씩 움직이지 않고 서 있어야 한다는 건 정말 고역이에요. 그리고 경계 근무 중에는 절대 방심할 수 없어요. 한순간의 실수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이런 책임감과 긴장감이 정신적으로 정말 큰 부담이 돼요. 백마부대만의 특수한 상황도 있어요. 다른 최전방 부대들과 달리 민통선 지역에 민간인들이 거주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반 주민과 의심스러운 인물을 구분해야 하는 추가적인 임무도 있어요. 이게 경계 근무를 더 복잡하게 만들어요. 또한 오두산 통일전망대 같은 관광지가 작전지역 내에 있어서 관광객들의 안전도 신경 써야 해요. 경계 임무를 수행하면서 동시에 민간인 보호 임무도 해야 하니까 신경 써야 할 부분이 정말 많아요. 임진강과 한강이라는 수계 방어의 특성상 계절별로 강의 상태 변화도 지켜봐야 해요. 여름 장마철에는 수위 상승을, 겨울에는 결빙 상태를 항상 주시해야 하거든요. 이런 자연 환경 변화까지 고려한 경계 근무는 정말 전문성을 요구해요. 그리고 북한과의 거리가 워낙 가깝다 보니까 상대방의 움직임이 비교적 자주 포착돼요. 농사짓는 모습부터 시작해서 각종 활동들이 관측되는데 이 중에서 정상적인 활동과 의심스러운 활동을 구분해야 해요. 이런 판단을 내리는 것도 상당한 스트레스예요. 최전방 경계 근무의 또 다른 특징은 교대 주기예요. 일반 부대보다 경계 근무 빈도가 높고 근무 시간도 길어요. 그러다 보니 충분한 휴식을 취하기 어렵고 항상 피로감에 시달리게 돼요. 여러분, 오늘 백마부대가 힘든 이유 7가지 어떠셨나요? 정말 쉽지 않은 조건들이 많죠? 최전방 경계 임무의 강도부터 시작해서 역사적 부대로서의 부담감, 수도권 방어라는 막중한 책임감까지 하나하나가 다 만만치 않은 도전들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이런 어려움들이 있지만 바로 이런 점들이 백마부대 장병들을 더욱 강하고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방패로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6.25 전쟁에서 백마고지를 지켜낸 선배들처럼, 베트남전에서 혁혁한 전과를 올린 선배들처럼 지금도 임진강과 한강에서 조국을 지키고 계신 백마부대 장병들이 진짜 영웅들이에요. 백마부대에서 복무 중이거나 복무 예정인 모든 장병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응원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응원 메시지 남겨주세요. 백마부대 출신 분들의 경험담도 댓글로 들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어떤 부대를 다뤄볼까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면 반영하겠습니다. 상승백마, 백마부대 화이팅!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